안녕하세요. 질문과 답변 17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엔 신고가와 신저가를 이용한 보조지표와 신호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분께서 어떤 이제 뭐 댓글이나 어떤 글로 질문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이제 어떤 이야기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약간 좀 막연하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신고가나 신저가의 출현 빈도 등으로 어떤 신호나 보조지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뭐 평소에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본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의도가 이제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고가와 신저가는 기간이 짧을수록 약간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5일 신고가, 5일 신저가는 좀 자주 발생하는 그런 편이고요. 그다음에 좀 기간이 길수록 60일 신고가나 뭐 120일, 뭐 240일 이런 경우는 좀 물론 이제 기간이 길기 때문에 드물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라는 것은 새로운 고가, 새로운 저가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기간 내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그 규칙이 있죠. 그래서 먼저 신고가, 5일 신고가와 5일 신저가를 먼저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5일 신고가에 5일 신고가와 5일 신저가를 일정한 봉수 내에서 몇 번이나 발생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식 관리자 부르시고요. 신호 검색에서 그리고 5일 신고가나 5일 신저가는 좀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죠. 신고가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고가 5라고 제목을 짓고요. 하이스트 H의 한봉전에 5보다 큰 H가 나타나면 신고가죠. 매도 위치에서 삼각형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색깔은 녹색으로 작업 저장 수식 검증. 그 다음에 또 새로 만들기 하셔갖고 신저가 신저가죠. 신저가 5라고 제목을 짓고요. 똑같이 로스트 L의 한봉천에 괄호 닫고 이거보다 작은 저가가 발생하면 신저가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정색으로 아래에서 별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작업 저장 수식 검정. 자, 이것을 두 개의 신호를 올려보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일단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에 그 삼각형 표시가 신고가고요. 아래쪽에 별 표시가 신저가입니다. 동시에 물론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봉이 조금 길 경우는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5일 신고가 신저가는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5일 신고가의 일정한 봉수 내에 또 발생 빈도, 그 다음에 5일 신저가의 일정한 봉수 내의 발생 빈도를 체크를 해서 아래쪽 보조지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이제 원하신 것 같은데요. 한번 똑같은 그런 상황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 하셔가지고 신고저 제목을 신고저 5라고 제목을 짓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식일에는 신저부터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가 저가라고 수치로 제목을 붙일까요? 여기도 다시를 붙이겠습니다. 수식일에는 신저가를 봉수를 변수로 지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봉자를 붙이고 괄호를 닫겠습니다. 신저 5라는 변수에다가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로스트 L의 한봉전에 5라고 제목을 짓고요. 수식을 쓰고요. 이것이 L보다 더 작은 L이 나타난다면 신저가가 되겠죠. 자, 이것이 조건이 됩니다. 자, 이 조건을 우리가 sum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봉수만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신저 5라는 그런 조건이 봉수만큼 내에서 몇 번이나 발생했는지를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복사하신 다음에요. 수식기에 붙여넣기 하시고 수식기에는 신고 똑같은 방법으로 봉수죠. 봉수에 봉 괄호 닫고 여기는 신저가 아니고 신고의 파이브 하이스트 H의 한 봉점이 5기간 동안 5봉 동안 보다 더 큰 H가 나타난다면 신고가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봉수만큼 썸함수를 이용해서 쭉 그 횟수를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식 일정한 봉수 내에서 5일 신고가가 몇 번이나 발생했는지 또 일정한 봉수 내에서 5일 신저가가 몇 번이나 발생했는지를 이제 만드는 수식을 완성을 했습니다. 조건 설정 하셨고요. 봉수는 일단 100으로 하겠습니다. 100으로 하게 되면 100분율처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100봉 동안 5번이 나타났다면 5%의 확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봉수를 100으로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라인 설정에서 신저는 검정색으로, 신고는 분홍색으로. 그다음에 기준선도 하나 있어야 하는데 제가 이제 미리 한번 돌려보니까 한 25%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아마 이제 적당한 그런 라인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과열은 한 30 정도, 30% 정도로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작업 저장, 수식 감정. 자, 그럼 이제 위에 나타난 그런 신고가와 신저가의 출현 빈도가 아래쪽으로 이제 라인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라인을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위치죠. 이런 위치에서는 신저 5일 신저가 26회 26% 신고는 22번 22%가 발생한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신저가가 조금 더 많이 발생했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이제 신고가가 더 많이 발생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아마 질문을 주신 분께서 아마 이런 위치를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신저가가 신고가보다 더 작게 발생할 때, 즉 신고가가 더 많이 발생하는 위치. 자, 이런 위치도 물론 이제 괜찮은 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에 있는 위치들도 괜찮은 위치가 될 수 있겠죠. 신고가가 더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주가가 더 우상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가 더 얼마만큼 발생 더 많이 했느냐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도 이것으로 대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하신 분의 어떤 의도는 아마 이런 위치를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위치를 이 위치죠. 클로즈업 하는 부분들. 5일 신고가의 발생 빈도가 더 많아지는 부분들, 5일 신저가보다 이 위치에는 신호가 들어올 수 있도록 신호 수식까지 완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수식 관리자 부르신 다음에요. 사용자 지표에서 수식 1을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신호 검색, 새로 만들기. 질답 175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작업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기술적 지표로 오셔가지고요. 수식 2에 있는 것도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다시 신호 검색하시고요.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럼 이제 각각의 어떤 변수만 일단 할당해 주면 되겠죠. 여기는 지금 신저가기 때문에 신저 5라고 똑같은 그런 변수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저의 100이라고 제목을 짓겠습니다. 네, 여기는 신고의 100이라고 하지 말고 누적이라고 할까요? 누적. 신고 누적의 세미콜론. 여기도 신저 누적. 그러면 신저가에 대한 누적과 신고가에 대한 누적이 다 정의가 됐고요. 이제 클로즈업 함수만 쓰면 되겠죠. 클로즈업. 그래서 신고 누적이 신저 누적을 클로즈업 할 때를 신호 수식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변수로 가셔갖고요. 봉수는 100으로. 작업 저장, 수식 감정. 이상이 없죠. 이거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위치에 신호가 나올 텐데요.
제시는 것처럼 나오고 있죠. 굉장히 이 종목에서 본다면 이제 괜찮은 자리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위치가 이제 절대적인 위치가 될 수는 없고요. 신고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또는 신저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제 생각에는 이제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물론 이제 주변의 어떤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한번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기준선 여기 보시면 제가 25%를 그어놨는데요. 25%를 넘어갈 때 우리가 이제 MACD의 영선처럼 25%를 넘어갈 때 또는 뭐 30%를 넘어갈 때 그다음에 뭐 25%를 하향할 때 신저가가 25%를 하향할 때 이제 이런 위치들도 신호 수식으로 만들어서 한번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고가와 신저가를 이용한 이제 보조 지표를 만들었고요. 이제 신호 수식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아마 질문에 정확한 100% 정확한 답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제 블로그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